3월 27일 JB시사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1093일인데요. 제가 2를 3으로 고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1093일로 해석하시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총선이 1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19일 지나면 이제 대한민국이 그래도 뭐 희망이 있는가? 이제 대한민국 희망 없다가 되느냐? 그 키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공화당이 쥐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화당이 차기 총선을 앞두고 조원진 대표가 당선되고 지지율 10%가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를 한다. 아이고, 이렇게 되면요, 대한민국 그냥 살아납니다. 바닷물이 섞지 않는 게 3% 소금입니다. 3% 소금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섞지 않게 하는 것은요, 3%만 껴있는 국민만 있으면요, 대한민국 섞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의용 여론조사 기관들 일명 뭐 등이 있는데, 그 여론조사를 보면요, 우리 공화당이 1%에서 약 2.5%, 많게는 2.7%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이제 기타 정당으로 분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질문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실제 이 우리 공화당을 정확하게 여론조사 기관이 명명을 해가지고 설문했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지지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죠. 연장 탓하지 말자. 진정한 이 목공은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 저쪽에서 뭐 이래 왔지만 저 여론조사가 엉터리다. 뭐 그거 무시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그 길로 가면 됩니다. 자, 이 관건이 결국은 이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어떤 그 갈림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 집회도 못하고 집에서 유튜브만 보고 또 이런저런 SNS를 통해 가지고 각종 선동적이고 카드라를 보면서 발을 동동동동동동 굴리는데요. 발을 동동동동동동 굴릴 시간이 있으면요, 지금 당장 슈퍼마켓 가가지고, 지금 당장 친구들 만나가지고, 지금 당장 옆집 사람 만나가지고요, 차기 총선에 있어서 왜 우리 공화당을 찌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발을 동동동동동 굴릴 시간이 있으면요, 저녁이라도 각 지역에 사는 사람, 예를 들어 특정 A 지역에 사는 사람은요, A 지역에 출마한 분한테 찾아가지고 선거운동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H씨한테는 가서 선거운동 하든 말든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H씨한테 또 아이고, 우리 공화당 전 대표님이기 때문에 후원을 해달라 그럽니다. 해가지고 후원을 해주십시오. 그 후원할 수 있으면요, JBC 까방송에 후원해 주십시오. JBC 까방송에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HC 요즘 후원해 달라고 후원해 주세요 하는데요. 그 후원할 바에는요, 까방송 후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HC 어제 재산 보니까 조원진 대표보다 조원진 대표 4억대, HC 80억대 재산인데요. 아이고, 그 돈 있으면 편하게 살좀 뭐라고 나옵니까? 대학교 이사장이시겠다. 또 사선 의원 하셨겠다. 건세 누릴 거 다 누려받겠다. 뭐가 나와가지고 비례대표 출마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진정한 승부수는요, 진정한 사나이의 진정한 승부는 칼은 지역구 가가지고 한판 붙어야 정치인이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쪽은 그쪽 일이고, 거기도 저도 그 출마하시는 분들, 이 친박 신당에 출마하시는 분들도 아마 다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그들 역시 살아 돌아오기를 가방송은 진정코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인트로 듣고 한번 시작합시다. 요즘 까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아이고 뭐 속 시원하게 말 잘했다. 요즘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 왜 이 외면을 하시냐, 도대체 왜 외면하느냐 등, 왜 유병호 변호사 말만 듣냐 등 해가지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원진 위협하다. 아주 이 지금 현재 대구 달서병에서 아주 당선되기가 지금 힘들다라고 막 방송을 하고, 또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제가 또 뭐 신랄한 또 비판을 하니까요. 이런 분들 무서워서 이제 또 어떤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 또 어떤 이 얘기를 할지 방송이 이제 무섭다 그러면서 이제 방송 끝나고 나가지고 물어보는가 봐요. 오늘 이 JBC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라면 아이고 그런 이야기 했다 그러면 아이고 내 무서워서 못 보겠습니다 라는 분들 있건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요 아이고 막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막 속 시원하게 이야기 다 잘했습니다. 그런 부류가 그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그만큼 이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국민들이 순수하고 참 착해요. 얼굴이 좀 두꺼워야 되고 뻔뻔스러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도 착하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을 또 자유우파 쪽에 서서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착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양악하고 이러면 싸악하면요 누가 우리 공화당 지지합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공화당이나 뭐 자유우파 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요 사악한 분들 저는 못 봤습니다. 이기적인 분들은 봤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조금만 당에 대한 비판만 하면 뭔 소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또 착한 분이요. 제발 좀 정 대표님 박근혜 대통령 내버려 두세요. 왜 박근혜 대통령 보고 얘기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힘든데요. 라시는 분들. 그거 다 심정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저도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비싼 밥 처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미쳤다고 숨 좀 쉬고 얘기합시다. 제가 미쳤다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 적으면서 온 팔다리 대가리 찌내리면서 앉아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은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달라 이거다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가지고 대한민국 자체를 어떤 이득을 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득을 치게 한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미쳤습니까? 제가 땅굴 파고 앉아있게? 제가 그래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지금 뭐 걸적건도 한다 해가지고 수없이 시간 바쁩니다. 여기저기 전화하고 바쁘고요. 왜 그러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달라 이러면 뭐 마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우리 공화당만 지지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되는가라 하시면요. 지난 4년 동안 끊임없이 한 길로 온 정당, 자유우파 정당이 있다 그러면요. 얘기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탄핵 무효를 외치고 지금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지금 서명대를 운영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석방에 더 서명 용지를 받으려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를 외치고 이런 정당과 이런 자유우파 국민들이 있다 그러면 이야기하겠어요. 얘기해 주세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친박신당은 이제 창당된 지가 2월 말이고, 김문수 자유통일당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뭐 1월 말에 창당돼 가지고요. 모르겠습니다. 누가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있습니까? 미래통합당이 있습니까? 미래한국당이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 정당 있다 그러면요, 제가 내일 그 정당에 찾아가 가지고 그 정당 대표 인터뷰해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정당회를 했습니다. 내가 이래 가지고 이제 제가 인터뷰해 드릴게요. 착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 달라는 것은 지난 4년 동안 아무 소리 없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구속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외쳐온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미래한국당이 0.001%라도 외쳤다 그러면요, 저는 오늘 여기서 그 이야기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황교안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황교안이가 그저께 그 탄핵에 대해서 OX라 이야기하니까요, 지금 탄핵에 대해서 OX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안이 아니다. 지금은 힘을 합쳐가지고 문재인 정권 심판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던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여기서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 그거 차버렸습니다. 다차 다 끊어가지고요, 유영하 변호사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공천에서 탈락시켜버렸습니다. 조은진 대표 그 대구 달서병에 경쟁자를 공천 심어버렸습니다. 최소한 이 미래통합당이 연대의 의지가 있다, 또 통합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요, 그렇게까지 이 영리를 건들면 안 됩니다. 영리를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니다. 건드렸잖아요. 그럼 대통령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그들은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버려버렸고, 또 김종인이라는 그 아주 그냥 이 사악하고 그냥 있는 그런 사람을 선거 총괄대책본부장으로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그 메시지를 짓밟아 버렸는데, 그럼 짓밟은 메시지를 다시 다림질로 싹 펴가 또 쓰레기통에 꺼내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됩니까? 예? 자기 총선에 있어서는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공화당 여론조사 일비일락 하는데요, 그 여론조사에서 10%를 넘으십시오. 10% 넘으면요, 우리 공화당 정당 지지율 10% 넘으면 한 7, 8명 정도 비례대표 됩니다. 토탈 조은진 대표 합해가지고요, 10명 정도 국회에 진출시키는 굉장한 큰 파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10%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지금 JBC가 방송 보지 마시고 달려가세요. 현장으로 달려가시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어디까지나 제 개인 의견이지만, 이제는 이 서명대를 다
좀 이래 크로즈 하시고, 그 서명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지역에 있는 그 후보자들한테 다 들어가 가지고 그 후보자의 진두지 하에 현장에 가세요. 예를 들어 서명들을 펼치고 안녕하세요 해주세요라기보다는요, 실제 현장에 가서 시장통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면서 오뎅을 먹으면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막걸리 한잔을 하면서, 아이고 우리 지역구가 아닌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는요, 정당 지지율은요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만 그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전 국민이 어떤 정당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 투표율에 따라서 의원 그 비례대표가 분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면요, 아주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 모두가 내 스스로가 100명을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 한 사람이 100명을 투표하게끔 하면요, 나라 디비집니다. 지금 굉장히 총선에 나가는 이 당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보니까 60몇 개가 되는 이 정도가 커요.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꼬레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모르는 정당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와중에 있어서 저는 10%가 불가능한 수치를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근사치에서 좀 많이 올렸지만요, 그 정도 목표치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 그러면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오늘 6시에 이제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선거 투표 용지에 각 정당 이름이 올라갑니다. 각 정당 이름은요, 의석수에 따라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의석수로 따지면 미래통합당, 그리고 또 민생당, 이렇게 됩니다. 민생당은 바른미래당하고요, 옛날 박지원이 쪽하고 그 다음에 정동영이 좀 합쳐가지고 민생당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면 1, 2, 3번이 정해지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의원 끄어주기 합니다. 끄어주기. 왜 끄어주기 하느냐면, 지금 이 열린민주당이 있죠. 또 더불어시민당이 있죠. 여기서 자기들이 이 앞순번을 받기 위해서 끄어주기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미래한국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도 지금 오늘 4명 이상을 지금 미래한국당에 이제 보내겠다. 그러면 미래한국당이 기호 3번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굉장히 지금 논란거리가 되는데, 자, 이렇게 정리하면 결국은 우리 공화당은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예를 들어 또 미래한국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열린시민, 더불어시민당, 민생당, 정의당,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우리 공화당은 이 투표 용지에서요, 넘버 8번 내지 9번에 안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8, 9번대예요. 10번대 안에 들어간다는 건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또 그 다음에 민중당이 있습니다. 민중당 의원은 1명입니다. 근데 의원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서청원 대표, 노역이다 말이 많지만요, 서청원 대표 한 사람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원 2명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번째 순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지지 않고 또 이 열린민주당이 만들어지지 않고 더불어시민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요, 우리 공화당은 5번째에 들어가는 정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친박신당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친박신당에는 이 홍문종 의원이 있기 때문에요. 1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박신당이 지금 아마 우리 공화당 다음 내지 그 다음 줄에 설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이 국민들은 헷갈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화당을 찍었는데 친박신당 박근혜 지지당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가 박혀 있습니다. 또 친박신당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이명박 정권에 있어서 친박 세력들을 다 쳤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들에게 살아서 돌아오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친박신당이 만들어지고 친박 무소속 연대도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돌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지난 이 18대 총선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총선에 있어서도 자칫 지금 친박신당은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똑똑하거든요. 아이고 뭐 우리 공화당 찍으세요 뭐 하세요 하지만요, 일반 국민들은요, 아 그래 알았어 하다가요 돌아왔으면요, 아 그때 그 애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아 그렇지, 그래서 친박신당 꼭 누를 수 있습니다. 아닐 것 같다고요? 천만에요. 굉장히 그게, 이 사람들은요, 에이 설마 그러겠나 하지만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요, 우리가 분명히 이러잖아요. 부모 자식한테 해줘요. 시장 갈 때 이 콩나물 하고 두부 사와라 그래가지고 심부름 보내요. 그럼 애가 전화 와요. 콩나물 알겠는데 뭐 사오랬죠? 그러면 야 이 자스가 두부 사오라고 몇 번 이야기했냐고. 아 두부. 그래도 올 때 보면 두부 안 사고 파 사와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투표용지가 또 많아요. 또 많은 게 뭐냐면요, 우리 공화당을 찍어냈는데 저또 공화당도 있어요. 공화당도 포함되어 있어요. 공화당은 저 밑에 있더라고요. 공화당 SC가 이제 그 만든 그 총재라고 하는 공화당 거기 있는데요. 아, 근데 우리 공화당을 찍으세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또 공화당을 찌르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우려에 대한 이 리스크, 이것을 이제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이거를 이 극복하느냐의 관건입니다. 지금 실제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요, 친박신당이 때로는 우리 공화당보다 더 높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기타 정당에서요, 뭐 예를 들어 뭐 친박신당도 있고 우리 공화당도 있는데, 그러면 일반 입장인 딱 볼 때는 친박신당, 박근혜 대통령 당이구나, 이래 들어갑니다. 우리 공화당 자체가 지금 김문수 그분하고 이 통합을 한 게 어쩌면 패착입니다. 패착. 정당을 알리기 바쁘고, 근데도 지금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또 정당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이 정당을 알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공화당을 알리는 것은 이 투쟁력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태극기를 든 자유우파 국민의 어떤 심볼이 우리 공화당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발 역병, 우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집회를 할 수 있습니까?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곳곳에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악재는 우리 공화당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 정당들 다 갖고 있는 거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여론에서는 이 군소 정당으로 분류해가지고 잘 안 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 이 그대 여당에서 만들었던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2주로 아마 그 기사를 취재를 하고 올릴 겁니다. 실제 오늘 제가 우리 공화당을 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요, 우리 공화당이 잘 안 뜹니다. 군소정당으로 분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요, 우리 공화당을 검색할 일도 없고 우리 공화당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역시 발로 뛰는 거다. 무식한 게 이기는 거라고 하거든요. 선거는요, 한 발 더 뛰는 거. 지금 여기서 까방송을 이제 뭐 지금 보니까 주요 채팅에 464명이 들어와 보는데요,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가지고요. 얘는 뛰셔야 됩니다. 뛰어야 돼요. 도와줘야 되고요. 그러면 저는 이 10%딱 올라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조원진 대표 당선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 양반은 뭐 조원진 대표만 당선되고 우리도 지금 출마한 사람 많은데 왜 우리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당연히 당선돼야 되지만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당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경중을 따질 때 조원진 대표가 당선이 안 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거는요. 총선 끝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피부로 와닿을 겁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을 향해 가지고 이 지난번 6.25 참사 때 박원순 거기 해가지고 지금 검찰에 송치된 사건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이 좌파 공수처 법안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 죽일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공화당 주기 앞장설 정당은요. 제가 볼 때는 미래통합당입니다. 곳곳에 지뢰가 있습니다. 당선이 안 될 경우에는요. 아마도 이 비바람을 몰아치면서 우리 공화당 고사 탄압을 시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가세요. 오늘 들어보니까 이 조원진 대표 그 지역구에 선거운동원이 없답니다. 자원봉사자가 없답니다. 이상한 현상이랍니다. 우한 코로나 있기 때문에 뭐 못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어쨌든 조원진 대표 지역구 우리가 보통 일반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라 그러면 조원진 대표 뭐 지금 이 선거하는 데는 많은 분들이 몰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원봉사자가 없답니다.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조원진 대표의 지역구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 우리 공화당의 각 지역에 출마한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분들은요.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꼴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돈, 조직. 이 두 가지가 선거에 있어서의 버틸 수 있는 하나의 그 2대 요소인데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우리 공화당이 각 지역에 출마하는 분들, 그래서 종로에 한민호 그 전략기획본부장이 출마했다면요, 거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로에 사시는 분들은 이 종로 거기에 가서 자원봉사를 해줘야 되고, 또 뭐 경기도 어디 있는 분들은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자원봉사 해줘야 된다. 지금 우리 공화당 지지하는 분들이 각각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를 해줘야 됩니다. 뭐 이래 찌라시를 뿌리더라도 뿌려야 되고요. 왜 해야 되느냐? 이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이 우선적으로는 많이 알리고 또 전화도 많이 걸려시고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이 뭐 이런 당원들 진성당을 합해가지고 한 50만 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0만 명이 10명한테 하면 500만 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알리는 작업들. 그리고 또 이번 그 3월 31일 날은 박근혜 대통령 이 구속 3년입니다. 만 3년. 이 만 3년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집회도 못한다. 그럼 다른 방법 찾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 제 나름대로의 뭐 아이디어는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이런 게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다더구만요. 그대로 되면 아마 굉장히 재미있는 이 시가 하나 펼쳐질 것으로 저는 그래 봅니다. 알려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 되고요. 발목이 부러지면 목발 갖고 해야 되고, 목발 안 집으면 휠체어 타고 가야 되고요. 휠체어 안 타면 기어서라도 가야 됩니다. 이것은 왜 해야 되느냐? 할 사람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요.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하나의 힘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18대 총선에 있어서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살아서 돌아와라. 그 한마디에 친박연대가 13석, 14석 그리고 친박 무소속 연대가 8석 해가 초탈 22석을 얻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는 저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요.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그 메시지는 나와가지고 왜 내야 되느냐. 한번 냈기 때문에. 냈는데 그것이 버려지고 정면 거부당했을 때는요. 그에 따른 또 다른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는 당위성이라고 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씨. 문재인 정권이 집권을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해서 민주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3년간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하고 또 선거 이 제도 자체도 훼손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통합당의 죄를 받아들였다 그러는데요. 이 미친 영감입니다. 왜 미친 영감이냐? 문재인 탄생의 1등 공신은 김종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등 공신은요, 김종인입니다. 그거 책임져야 되죠. 책임 어떻게 져야 되느냐? 귀신에서 잡아가야죠. 이 미친 영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안 될 줄 알고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고 또 언론이 장악되고 사법부가 통제 안 되는 것을 예상하고 이 양반 문재인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했습니까? 어이 미친 영감. 영감이 그렇게 판단력이 없냐? 판단력이 없는 저 영감이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대책위원장을 맡아? 뻥이다고 이 새끼들아. 저거가 저렇게 다 만들어 놓고 저거 들어 해놓고 뭐? 이 자체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민주주의를 파괴시킬 수 있는 파괴토록 저거들이 그 성을 지어주고 탑을 만들어 놔주고요. 그딴 소리를 하면요. 저 영감 노역에 그냥 귀신이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간상 잘 보거든요. 저 잡아갑니다. 그냥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미래통합당 제1당이 되기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시부리면 그래 그 정도까지는 내가 봐준다. 그런데 이건 무슨 국회 내 정부를 견제할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지금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이 구축한 정치 사회 제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영감아 네가 거기에 무너뜨릴 수 있는 1등 공신을 낸 놈이라고. 안철수를 네가 키운 놈 아니냐고. 에? 영감 이런 상을 봐야 됩니까? 싫으면 뭐합니까?
귀신은 뭐예요? 자기들이 대통령 탄핵을 시켜놓고 자기들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데 동조해놓고 동참해놓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고, 무너지는 걸 더 이상 못 보겠다고. 그러면 반성을 해야죠. 국민 여러분, 제가 한때는 눈가리가 디비져가지고 이 문재인을 지지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귀신에 잡혀가겠습니다든지 뭐. 국민 여러분, 추운 날 저녁에 옥상에 저를 묶어가지고요 찬물을 끼얹어 주십시오라든지 뭐 이 어떤 사제적 반성을 얘기하고 나서 해야지. 국민들 장난치는 것 아니고 뭡니까? 장난치는 거죠. 그런데 이 개돼지 국민들은요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이야, 우리가 뭐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이게 현실이고요. 지금 뭐 이 미래통합당은 한교안이가 야, 김종인이 잡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종로 선거 운동에만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는데요. 한교안은 오래 못 갑니다. 한교안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대통령께서는 언제까지 속겠습니까? 언제까지 속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저런 것들한테 이 맨날 속아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미 대통령이 한교안을 버린 게 아니고요. 한교안이가 이미 대통령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어떤 대통령께서 말했던 뭐 저기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라 이거는요 더 이상은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이 우리 공화당은 여전히 지금 또 선거 연대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요. 제 개인 입장은요 이미 버스는 떠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OX에 대해서 답 못하는 저런 자들, 대통령의 메시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저런 자들하고는요 뭐 같이 옆에 숨 쉬는 것조차도 저는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 공화당의 페이스대로 유지하면서 이 대통령의 뜻을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살아서 돌아와라. 이 말을요 멋진 말 아닙니까? 18대 총선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도 이런 촌철살인 짧은 메시지, 우리 공화당이요 살아서 봅시다라는 이런 메시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길게 할 거 없어요. 저는 그걸 바랍니다. 그걸 바라고, 또 여러분들 뭐 그렇게 있으면 뭐 편지도 많이 적었어요. 편지도 적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뭐 이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는 상황이고요. 언제 뭐 우리가 좋은 상황에 있어서 뭐 항상 회의를 해왔습니까? 늘 힘든 상황들, 또 고난의 상황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의 연속적 상황에 있어서 그래도 굳건하게 가야 됩니다. 가야 될 사람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뭐 저기 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 틀린 말 합니까? 먹다가 들킨 사람처럼 떨끔하고 그렇게 놀라고 그럽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있는 대로 이야기해야지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조원진 대표도 제보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우리 정 대표가
이래 많이 까니까 그래도 참 비판해 주니까 좋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이래 듣는가 봐요.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좋은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해야지요. 아이고 무서워요. 그만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까는 게 특기인데요. 자, 이제 내일 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내일 토요일인데요. 마음만은 늘 집회 현장에 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합시다. 10%대 조원진 대표 당선,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이 3대 이 법칙이 실행이 되면요, 대한민국 판가리 합니다. 감사합니다.